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지난번 이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드레스업 튜닝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주로 중점적으로 퍼포먼스 튜닝, 특히 엔진 쪽의 튜닝을 통해서 각종 튜닝 부품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지난번 드레스업 튜닝을 할 때 설명을 못 드렸던 실내 튜닝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곁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튜닝에 대한 부분들은 차값 대비해서 몇 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퍼포먼스 튜닝인 경우에는 좀 더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업체를 찾아서 장착을 해줘야지 자동차의 성능을 망치질 않습니다. 너무 오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도리어 엔진이라든지 변속기가 망가져서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또 운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 장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튜닝에 미친 분들 굉장히 많죠. 차값 대비해서 여러 배가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밥 끼니를 굶고 커피 마시지 않고 그 비용을 아껴서 튜닝 부품을 하나하나 장착하는 매니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만의 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성 강한 차에 대한 욕구가 바로 자동차 튜닝의 미래상이 아닌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차를 튜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반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튜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퍼포먼스 튜닝, 엔진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치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터보 차저를 얹었다는 겁니다. 터보 차저를 얹게 되면은 이 마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터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터보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렛 터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치도 진보된 2세대 모델에 가렛 터보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터보의 장치를 통해서 파워 필터를 껴서 공기에 빨아들이는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오일 쿨러를 통해서 좀 더 냉각 성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이 라지에타 그릴도 대용량 라지에타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오일 쿨러가 들어가서 이 오일이 돌아가면서 그 좀 더 냉각 성능이라든지 엔진 성능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여기 위쪽에 붙어 있는 오일 캐치 그 탱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일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걸러주기도 하고 또 성능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터보 장치가 들어가는 것은 엔진의 퍼포먼스 튜닝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훨씬 더 강화시켜서 마력수를 올릴 수가 있지만은 이 차가 견딜 수 있는 변속기라든지 엔진의 성능을 보류를 한다면은 아마 이런 엔진과 변속기를 바꾸지 않는 한 마력수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포츠카 중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500마력, 600마력 정도가 되면은요, 이 변속기나 엔진의 특성 자체도 그렇지만은 안에 이 성능을 견딜 수 있는 보강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이라는 것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레스업 튜닝도 중요하지만 퍼포먼스 튜닝 자체도 이 자동차의 기본 시스템, 골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각종 보강 키트라든지 엔진의 각종 퍼포먼스 튜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보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치 중에서 보강 키트, 어떻게 보면 차의 지지대나 아니면은 이 강성 구조, 뒤틀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쿠스코 부품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은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죠. 이 스트럿바 같은 경우에도 양쪽 안바퀴 서스펜션 부분을 잡아줘서 뒤틀림 강성, 휘어지는 강성을 특히 곡선 구간에서의 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스트럿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트럿바 같은 경우도 지지대를 모두 다 보강을 해줬고요. 속에 보이진 않지만은 아마 서스펜션의 어떤 스프링이라든지 쇼갑쇼버 같은 경우도 강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주는 모델이거든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부품들이 바로 보강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뒤틀림 강성이라든지 이 곡선 구간에서의 어떤 회전 구간에서의 안정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차에 들어간 도요타 86에 들어가는 엔진 자체가 2000cc 자이로키식이지만은 바로 복스 엔진, 스바루의 양쪽 치고받는 복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쿨러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강화를 했죠. 여기도 안 보이지만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퍼포먼스 튜닝에서 가장 강조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강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맵이라고 보면 돼. 맵 센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맵을 좀 개선을 시켜서 이 자동차의 퍼포먼스 특성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거. 즉 하드웨어를 강화를 하더라도 여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각종 부품들을 많이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라지에타 그릴 쪽에 터보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 호스를 강성 구조로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벨트마다 이 벨트 보호도 가드를 껴놨어요. 가드를 껴놔서 좀 더 보호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캡들 종류들을 다 바꿨어요. 냉각수 캡도 여기 지금 TRD 이쪽으로 냉각수 캡을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캡들의 어떤 뚜껑들도 모두 다 바꿔서 노출시켜 놨다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카바를 씌워서 좀 더 이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 특히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성능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래서 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들이 이러한 퍼포먼스 튜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내로 가서 이 차는 지금 실내에 대한 튜닝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이 한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고요. 또 어떤 부분들을 실내 튜닝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내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의 이 튜닝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튜닝은 승인이 필요한 튜닝이 있고요. 또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 또 이 승인이 아예 불가능한 튜닝,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튜닝 산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이 풀려서 승인이 불필요한 이러한 튜닝 키트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거의 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실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려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차는 도요타 86은 수동 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어원 오버가 너무 낮아요. 낮다 보니까 나중에 클러치를 밟고 1단, 2단, 3단, 4단 올릴 때요, 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축이 길어지게 되면은 힘을 조금 가해도 쉽게 이 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아 노브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기아 노브를 이 차를 바꾼 게 아니라 키높이를 댔어요. 키높이 그 튜닝 부품을 더 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랗게 생긴 부품들이 바로 이제 이 키높이를 시켜서 좀 더 변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된 유일한 실내 튜닝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운전대를 좀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운전대는 바꿀 때요 모두 다 합법이지만은요, 구경을 이 레이싱카용으로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구조 변경 승인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차에 대해서 마음대로 스티어링 휠의 구경을 마음대로 줄여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운전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회전 반경도 돌릴 때 더 많이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구경에 이 운전대 스티어링 휠을 바꾸게 되면은 이 전혀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내 튜닝 부분은 위에 대시보드 윗부분들을 다른 재질로 바꿔주거나 색깔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의 차 중에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특히 앞쪽은 앞유리를 통해서 뜨겁게 열기가 많이 전달돼서 재질을 좀 더 폭염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도 넣지만은 재질을 틀리게 해서 열기를 좀 덜 받게 만들어주는 이런 튜닝도 나올 수가 있고요. 실내 튜닝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에다가요, 오일 게이지부터 오일의 압력, 온도라든지 또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배터리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별도의 게이지를 5개에서 10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내 차의 자동차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게이지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미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차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 장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내라는 것은 거의 불법에 대한 것들은 없고요. 내가 마음대로 꾸미고자 할 때 아무거나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스위치 자체도 다 바꿔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튜닝에 대한 것들도 자동차의 이 안에서 많이 해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음향 튜닝이 가장 많습니다. 운전석에서 바깥에다가 방음 또 이 방패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외부에서 소음을 극소화시켜 주고요. 안에다가 각종 사운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차값이 5천만 원인데요. 1력짜리 그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하는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다 바꿔주고 앰프를 다 바꿔주고 고성능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그 우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렁크 쪽에다가 실어가지고 아예 움직이는 음악실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향 튜닝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진행하는, 특히 소리에 귀가 민감한 분들, 또 장거리 운전할 때 안에서 음악 감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오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향 튜닝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주는 거, 이것도 절대로 불법은 아니고요.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동종에 이 볼록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좀 더 시야 확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안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튜닝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전대에 대해서 파워봉이라고 해서 봉을 하나 심어 놓는 거 있죠. 이거 불법은 아니지만은 별로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차가 충돌을 일으킬 때, 또 추돌을 일으킬 때 에어백이 터지고 또 안전대가 앞으로 몸으로 쏠릴 때 이 운전대가 가슴에 부닥치게 되면은 파워봉이 나와 있으면 이 봉이 가슴을 짓누르면서 이게 흉기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안전띠 같은 경우에도 안전띠에다가 클립을 달아서 여기다 묶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좀 더 이걸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불법이고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 해준다고 법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파워봉이라든지 또 이 안전띠에 대한 클립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튜닝보다도 본인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자동차의 그 속살이라고 볼 수 있는 퍼포먼스 튜닝, 그리고 실내 튜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히 퍼포먼스 튜닝은 개인이 적용하기에는 좀 더 실력을 많이 쌓아서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좋고 또 부품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실내 튜닝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가 있고요. 비용도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내에 대한 튜닝을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튜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준 스피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